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이제 인사 안 하셔도 되고 처음 오셨으니 인사를 한번 우리 이진우 소장님 예. 소개를 짜기 피할 시간입니다. 지금 하시죠. 예. 예, 뭐 작년 여름까지 NH 농협선물에서 리서치 업무를 맡았던 이진우입니다. 지금은 뭐 반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GFM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의 뭐 약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네. 투자연구소장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송, 기고, 세미나, 강의 뭐 이런 것 하는데 네. 주간 전망대 늘 매주 보기만 하다가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뭐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이시대. 자, 일단 들어가는 토크로 우리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글로벌 증시가 왜 이래요? 미국 증시도 보니까 개별 종목 같아. 예, 그렇죠. 미국 증시 뭐 다우 기준으로 뭐 300포인트씩 뭐 오르고 내리는 거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공포를 사기도 했다가 또 낙관에 또 주저앉기도 했다가 네. 이런 심리적 요동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부적인 수급 차원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종목들 이런 네. 것도 또 급하게 들어올리다 보니까 또 지수가 많이 날아가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유가가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기 연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 그 다음에 대외적인 변수, 뭐 혼재돼서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뭐 변동성만 키워지고 갈피를 못 잡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 좀 글로벌 증시 흐름 좀 한번 짚어보세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전 세계가 글로벌 이코노미가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들 이제 받아들였다가 또 오일 가격이 반등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또 리스크 온이 돼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이 그새 그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또 유가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중국이 그 지준율을 그렇게 또 인하한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캐피털 플라이트이 나오면서 자국 내 유동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네. 거를 또 채워줘야 되는 것 같고 또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좀 지금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스티뮬러스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가격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인벤토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인벤토리 레벨 자체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디맨드가 생각보다 계속 좋구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도 반등하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레딧 마켓에서 터질 만한 것들이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안 좋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플러스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닥터 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루비니 교수가 닥터 둠이다 뭐 이러고 뭐 그러더니 그 말고도 또 누구 하나 닥터 둠이 또 있던데. 뭐 마크 파버. 그렇죠. 예, 맞아. 네. 그 사람도 아주 그 닥터 둠인데 주식 시장이 뭐 지금 극심한 과매도 상태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과매도 상태예요. 지금 과매도인지 뭐 그 판가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 외국계 IB들에서 자기네 고객들의 자금 유출의 동향을 이렇게 내주는 레포트 보게 되면
확실히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맞으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과매도라기보다는 스마트 머니들은 나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네. 수급 측면에서 확실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기술적으로 과매도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익만 놓고 보게 되면 15년도 4분기에 미국 기업 실적은 전년 동기비로 한 5% 정도 감익이 됐고요. 네. 15년의 이익의 총량은 14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익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부터 1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간이겠지만 지금까지의 비관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과매도라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닥터 둠이 갑자기 저기 뭐야 예찬론자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내가 또 반대 얘기를 얘기하시네. 이 사람은 랠리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근데 결국에 가서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어차피 마크 파브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곰이기 때문에 네. 예, 랠리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오고 나서 또 부러진다. 다시 또 망한다.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증시. 아 그러세요? 얘기하세요. 좀 이따 환율 얘기에 집중적으로 이 두 분은 말할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환율 얘기 들어가. 이제 환율은 이제 우리 전성지 연구원 같은 분들한테 맡겨야 되고 저는 환율 갖고는 이제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예. 두루두루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습니다. 또 주간 전망대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나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증시 관련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상당히 크리티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굉장히 이렇게 급락장을 거쳤고 네. 이른바 월간으로 3개월 연속 주요 증시들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 고전적으로 말하는 그 흑산병이 나오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또 3월 첫째 날부터 해서 이제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거 갖다가 빌미로 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오늘부터 이 뭐 지금 목요일만 하더라도 조금 힘 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 뭐 3월 10일 날 드라기 그리고 14, 15 BOJ 그리고 15, 16 FOMC 해서 3월 달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여기 중앙은행들의 이 여기서 뭔가 좀 참신한 신곡이 나와야 살아날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게 이제 인포맥스 화면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월간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2001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월간에서 흑산병 연속 3번 무너지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겁니다 합니다만 월간 5개월 이동평균선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하회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 그림도 오랫동안 이렇게 세미나에서 얘기해 왔습니다만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1.618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타겟에서 더 이상 못 뻗고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래쪽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뭔가 이렇게 좀 약세장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앞선 그 모습이나 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다스도 똑같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하고 2008년 더블탑 비슷하게 치고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로 전고점들을 열고 올라왔습니다만 독일도 일본 니케이도 뭐 할 것 없이 이른바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2001년도, 2008년도에도 다 반등은 한두 번 나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왜 흑산병 뒤에 뭐 적일병, 뭐 적이병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네. 이른바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고 나서 꼭 이렇게 월간 20MA, 20개월 이동 평균선까지는 머리를 한번 맞대보고 무너지는 그런 장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떤 향후 장세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과거 몇 번에 걸친 그랬던 데드 크로스 이후에 무너지는 장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진짜 드라기나 구로다나 옐렌 의장이 잘해줘야 됩니다. 늘 하던 소리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들어가는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전승지 여신도 불가피하게 환율 전망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외환 시장, 글로벌 외환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엔화가 뭐 초강세로 갔다가 갑자기 약세로 돌았다가 또 강세로 돌다가 뭐
지금 뭐 완전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글로벌 외환 시장 또 우리나라 외환 시장까지 해서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달러. 달러 좀 봐주세요. 어느 분이 봐주시겠어요? 달러 인덱스. 전문가분이 두 분이나 아, 오셔가지고. 소장님, 제가 기초적인 내용만 제가 그렇죠. 간단히 일단 이게 달러 지수와 달러 원인데요. 네. 이게 지난 선이 달러 원이고 이게 달러 지수입니다. 사실 달러 지수는 올해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안전통화 매입세 그런 것들 때문에 유로와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가 그렇게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좀 큰 폭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미국 지표 개선되고 국제금리 오르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월부터 계속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1월에는 뭐 중국 이슈 터지면서 위안화 동조화되면서 약해졌었고 3단계 레벨을 올렸다가 2월에 이후에는 일단 월 초에는 외국인이 채권 자금 빼나가면서 그리고 둘째 주 이후에는 뭐 별 이유는 없는데 여기가 계속 달러를 사면서 그러니까 원화를 팔면서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서 거의 1,25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이제 요 며칠은 다시 또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이게 올해 주요 통화들의 절상률인데요. 일단 브렉시트 이슈가 있는 파운드화를 제외하고는 올해 원화가 주요 통화 중에는 제일 약한 통화입니다. 미국 지금 경기 지표들이 계속 오락가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제조업 쪽의 지표가 그 예상보다 48.5인가 보다 훨씬 높은 49대로 네, 나온 네.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프트 패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미국 경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job creation을 봤을 때 어쨌든 potential GDP가 1.5인데 그거 이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네. job market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ADP 리포트도 나왔지만 21만 4천 굉장히 좋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게 한번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도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매니팩처링 쪽이 조금 이게 달러가 강세가면서 매니팩처링이 조금 다운됐다가 네. 워낙 또 좋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들만 보고 계신 것 같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정적인 지표 나온 거 뭐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표를 놓고 ISM 제조업 지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48.5 이상 했다가 지금 40가 좀 넘게 나왔는데 네. 눈높이보다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50 이하면 기준선 이하라. 기준선 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피킹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 뭐 산업 생산성 같은 지표들 지금 계속 밀려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제 눈에는 또 이렇게 또 좋지만은 않은 지표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닥터둠 소동필 이사였습니다. 근데 네. 저는 꼭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니팩처링 자체가 미국에서 잡마켓에서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하고 매니팩처링은 솔직히 미국에서 좀 슬로우 다운 한다 그래도 그게 전체를 끌어내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일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이 달러 환율이 우리가 막 급등을 하다가 1240을 넘었었잖아요, 장중에. 네네. 넘었다가 또 갑자기 1210원대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예. 그럼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주간 전망대에서 몇 주 전에 사실 또 이렇게 다루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원화만 왜 이렇게 또 약한가? 네. 뭐 리얼머니가 유입된다, 뭐 위안화에 대한 프락시 논리, 뭐 등등해서 지정학적 위험까지 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다 회자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을 다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보면은 아까 우리 전영부님 보여주셨다시피 뭐 파운드 다음으로 한동안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우리 원화가 금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제일 약한 통화로 간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딜러들도 그리고 뭐 기업의 코퍼리 딜러들 할 것 없이 다 좀 당황스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왜 옛말에 그냥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네. 우리가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그거 한 것 같은데요. 뭐 좀 이게 문제는 왜 오르지 하면서 지금 다들 이렇게 어영부영 이까지 왔고 또 이러다가 또 더가나 싶어서 또 롱 잡았다가 또 이렇게 엎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철저하게 그냥 한국은행만 돈 버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장사를 하는군요, 드디어. 예, 뭐 들리는 소문이긴 합니다만 그냥 아주 빅하우스들까지 시장의 큰 메이저 플레이어들까지 네네. 이 워낙에 장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뭐 깔끔한 논리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손실이 많이 커진 것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10원 이상 움직이면 위든 아래든 또 이렇게 당국이 이렇게 스무딩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경험치기에 의해 가지고 네. 뭐 낙폭이 한 10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또 이렇게 롱 잡았다가 음. 또 이렇게 막판에 엎어지면서 또 10원 이상 낙폭이 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위험을 갖다가 이유로 든다. 네. 그러면 또 뭐 원산에선가요 또 이렇게 뭐 단거리 미사일만 한 5발 쐈다는데 예고 없이 쐈다 그랬죠. 예. 이런 날 오히려 뭐 주식은 올랐고 네. 환율은 뚝 떨어졌으니까 지정학적 위험을 갖다가 우리 시장에다가 들이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중국 위안화 환율만 하더라도 뭐 지금 중국이 그냥 달러 위안 환율 자체만은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상황. 네. 뭐 그런 이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이제 헤지펀드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희들 못 벌려주게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뻘쭘해진 거죠. 우리가 왜 1,250원 가까이 왔지?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됐고 이런저런 요인들 가운데 지금은 아까 살펴봤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일시적인 급반등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살아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환율 막 주섬주섬 어수선하게 오르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엎어지고 또 잠시 또 이렇게 롱으로 쏠렸던 부분들이 네. 조정받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꼭지 봤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아니고. 예. 그 요즘 그 우리 원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네. 외국계 쪽에서도 지금 1,300원까지 지금 나온 상태. 예. 말이죠. 여전히 유효한가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같은 이 힘이 약한 개미들은 뭐 전까지 막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그랬다가 또 뚝 떨어지면 이거 안 가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모건 스탠리가 제일 먼저 1,300원을 콜하고 나왔죠. 네.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원화 약세 쪽에 계속해서 뷰를 제시했던 모건 스탠리인데 뭐 최근 들어서야 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위안화도 그냥 일회성으로 원샷으로 그냥 화끈하게 한 25% 절하하지 하는 식으로 리포트도 나오고 합니다만 네. 그거야 다 뭐 같이 이렇게 짜고 치는 그거라 봐야겠죠. 월가의 그 친구들 다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데 네. 뭐 서로 이제 도와주는 마음 그것도 있을 거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포맥스에 볼 수 있는 달러원 월간 차트인데요. 딴 거보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월간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지다가 수렴하고 나서 이렇게 열리는 거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급등주 발굴 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럼 사야 되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우리 원화 약세 달러 환율의 상승 급등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만 글쎄요. 또 이 그림도 재밌죠. 이거는 일간 차트인데요. 네. 일간 차트인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인포맥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검은 선으로 나오는 게 다 거기 나와 있는 피보나치 타임존이죠. 네.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을 꺼보는 경우인데 스타트 라인을 갖다가 작년 8월 11일 위안화 평가 절하했던 그 시점부터 한번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펼쳐봤더니만 이렇게 이제 와서 나름대로 변곡점이 짚어지는 게 또 3월 10일입니다. 이 3월 10일이 뭔가 한번 짚어보니까 그날 우리 뭐 그거죠. 우리 한국의 금통위. 서희사님 금통위하고 또 그거죠.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네, 목요일 말씀 날. 목요일이니까. 예. 거기에다가 그날 또 밤에는 또 이제 드라기가 또 한국도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니 절묘한 거죠. 저기서 한번 제대로 1,200원 아래로 푹 꺼지는 어떤 조정 국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정 끝나고 다시 뭐 해외 아이비들이 외치고 있는 또 1,300 쪽으로 향해서 가는지가 대충 저 무렵에 한번 정해지지 않겠나. 저때 못 정하면 또 뭐 한 대여섯 기다리면 또 나오죠. 구로다도 있고 뭐 옐런도 있고 하니까
이달은 이래저래 재밌겠습니다. 재밌겠는데 결 잘 타면은 대박이고 네. 한 두어 번 삐끗하면 이제 먼슬리 스탑 걸리면서 집에서 이제 쉬어야죠. 쪽박이고. 네. 전 연구원은 예. 그 1300까지 열어놨었잖아요. 예. 여전히 그 유효한 건가요? 예, 저는 일단 유효한데 이제 1250원 위에서 되게 오래 머무른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뭐 왔다 갈 수 있다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느 정도 좀 저는 이제 방어는 될 거다라는 이제 기조거든요. 갔다 올 수는 있지만. 그냥 갔다가 다시 온다. 예. 저는 이게 주식 쪽에서 본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주식 시장이랑 많이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게 또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그 리뎀션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네. 환매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돈 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이머징 마켓 커런시들도 약간 반등하고 오일 가격이 반등하면서 약간 리스크 원이 되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또 다시 이제 그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 봐서 환율 하락이죠. 예,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저는 환율 쪽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의 그 센티멘트만 봤을 때는 1,300원은 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갑자기 들었어요. 예. 오늘 뚝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리스크 애프타잇이 좀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우리 들더라고요. 주식시장 지금 순매수라면 외국인이 그죠? 이제 한 닷새 동안 한 1조 3천억 사줬으니까요. 뭐 15년 작년 3, 4월 되게 좋았을 때만큼의 뭐 훈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저렇게 사는 거는 그 베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쇼커버 뭐 이런 건가요? 뭐 쇼커버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팔았던 거에 대한 이제 바구니가 다 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 조금은 좀 사도 될 것 좀 같다. 채워야 예, 된다. 빌미는 이제 뭐 유가 같은 거 안정되니까 한 네. 번쯤은 사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올해 1,300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 올라는 가는데 다시 또 되돌아온다는 게 우리 전승지 연구원의 주장이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다시 내려오나요? 올해 환율? 올해 환율요. 1,300 넘어가서 자리 잡는다. 아니면 다시 그 정도까지 가긴 하겠지만 다시 내려온다. 뭐 1,300원 근처 가면은 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야, 거기 내려오는 뭐 걸로? 해외 아이비들이 1,300원을 갖다고 외치는 걸로 봐서는 예. 1,300원에 한 1, 20원 모자라는 정도에서 우리 업체들은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목요일 날 있었던 그 개장 초에 딜미스 네. 저 1,200원이냐 1,100원이냐 이제 100원 단위가 막 헷갈려가지고 1,200 굉장히 큰 건데. 1226원 50전을 찍고 싶었던 게 이제 주문이 1126원 50전이 나와가지고 네. 전일 대비 한 100원 정도 뭐 폭락한 시점으로 개장가가 체결됐다가 이제 다 뭐 캔슬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런 딜미스가 나올 만도 하다 싶은 게 우리 한국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환율 한 1,126원 오늘 딜미스 했던 저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좀 드는데 저는 아주 좋습니다. 내일 출장 가겠습니다. 들긴 하는데 거기를 오면서 1,120 뭐 이른바 과거 우리 저 올드 제너레이션들 딜러들 중에서도 저 고참들 얘기하는 최중경 환율 뭐 한 1,140 내지 1,150 네. 이것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분수령으로서 그게 뭐 깨지면 밑으로 한 100원, 150원 네. 그게 열리면 위로 또 한 1, 200원 하던 그런 어떤 성격의 환율이었지만 그래도 MB 정부 때 이렇게 역대 최강의 그 국제금융 라인이 우리 외환시장을 갖다가 체질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네. 원화를 갖다가 성숙한 안정적인 그런 환율로 만든 덕분에 요즘은 뭐 어떤 레벨이 열렸다고 해서 1, 200원이면 날아가고 1, 200원이 푹 꺼지고 하는 환율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저기 뭐 한 1,100, 한 4, 50원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그 환율 증시도 채권 시장도 국민들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편안하다 싶은 그런 환율이 되기 전까지는 금년에는 근데 워낙에 어수선하고 금년에 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들의 그 특유의 그 몰핀 요법이 계속 또 이렇게 시장 갖다 이렇게 뭐랄까요 뭐 틀어지고 제대로 길을 못 가게 한다면은 그럭저럭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7자나 8자 주기로 10년 주기로 2097년, 2007년, 뭐 2017년처럼 우리 일반인들 흔히 뭐 시장에 계신 분들 소주 한잔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
금년은 아닐 거야. 금년에는 그럭저럭 버티고 나서 내년에 후내년 아닐까. 그때 가서 정말 죽는 거 아닐까.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환율의 어떤 상방 리스크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원 월간 차트상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지만 이 급등주 발굴 기법의 차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찝찝합니다. 네. 소장님 올해 네. 미국 금리는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미국 금리야. 얘들 뭐 애초에 그 다플라 점도표로는 네버이라 했지만 그건 택도 없는 얘기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금리 올린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우리 금리 다시 내리려 하면 저거가 병신이고 네. 뭐 이래저래 하니까 대충 뭐 한두 번 올리지 않겠습니까? 저 요새 보면은 그 생각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보면서 느낀 게 얘들도 참 마사지 잘하는구나. 전월비 내지는 뭐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해주고 그래서 시장 떠받치고 그 대신 50은 안 넘어가게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지표 안 믿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 지표 안 믿지만 저도 미국 지표도 마찬가지로 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원화 뭐 이런 건 충분히 본 것 같고 이제 달러 대비 다른 주요국 통화들 한번 좀 짚어보는 걸로. 유로 환율 움직임이 어땠어요, 먼저? 일단 올해 유로가 2월까지 굉장히 강했었고요. 네. 1.1375까지 갔다가 다시 또 ECB 추가 완화 기대랑 또 약간 안전자산 선호도 좀 약화되고 이제 안전통화 그리고 유로보다는 엔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1.08달러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저기 뭐야 그 코코본드 그거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지금 해결됐다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예, 뭐 여전히 이제 가고 있는 건가? 도이치 뱅크에서 이제 코코본드에 10에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돈 내고 살게 라는 되게 단호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글로벌 은행들의 주가가 주저앉았던 주가가 다시 점프해서 올라와서 지금 시장을 안전시킨 공을 세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해결되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예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헤드라인에서는 빠져내려온 상황인 건 맞다. 아, 그래요? 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이치뱅크가 가장 많이 코코본드 발행했는데 2분이어서 적절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글쎄 뭐 독일 제1의 은행이 주저앉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네. 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이렇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브렉시트는 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겠죠. 이게 리스크 팩터로 다시 우리가 떠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니고시에이션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게 그 서베이 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막상 또 보팅으로 갔을 때 우리가 스코틀랜드도 봤지만 저는 브렉시트이 꼭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마무리가 될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본인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어떠냐는 걸 좀 한번.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로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파운드화가 저렇게 그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브렉시트가 나가게 됐을 때 유로존의 그 솔직히 이게 이코노미스트도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모델링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네. 우리가 솔직히 이게 나갔을 때 오는 그런 임팩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3월에 그 드라기가 어떤 거 내놓을까요? 드라기가 좀 센 거 내놓을까요? 사실 지난 1월 21일 날 통화정책 회의 때 드라기가 했는 말은 뭐 이번에는 대충 말로 때우지만 3월에 가서 한번 통화정책 재검토해 볼게 네,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헤드라인 달기를 갖다가 3월 가서 추가 부양 뭐 할 듯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한 거죠. 네. 뭐 그냥 아예 뭐 통화정책 재검토라는 걸 갖다 그렇게 했고 또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는 그래 일단 3월 가면 또 우리 드라기 형이 또 한번 해줄 거야. 뭐 이런 어떤 분위기는 와 있습니다. 네. 와 있는데 아마 드라기 총재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9일 날 구르다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마이너스 금리 내놓으면은 시장이 환호해주고 니케이 올라가고 달러에 뭐 위로 떠주고 엔 약세로 가지고 당연하죠. 금리 낮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는데 금리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이 초강수로 가는. 네. 그래서 굉장히 황망해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이렇게 카드를 던지기도 겁이 날 겁니다. 겁이 날 거고 잘못하면은 이제까지 통했던 약들이 또 약간 이제 뭐 면역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부작용이 나올 만한 시점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드라기로서는 좀 그거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연준이 한 3월 10일 날 하고 자기들은 연준 하는 거 보고 관점 보고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되니까. 그렇죠. 먼저 스타트. 그렇죠. 근데 정말 벗을 만큼 다 벗었는데 뭘 더 벗겠습니까? 진짜 팬티 한 장 남았는데 예, 좀 걱정됩니다. 예. 거기도 나올 게 별로 없다. 자, 그럼 이제 엔화는 어땠어요? 엔화는 가장 다이나믹한 통화였고요. 네. 거의 110엔까지 일단은 BOJ 발표하면서 다시 또 오르나 했는데 그 뒤로 며칠간 다시 110엔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좀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113, 113 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앞으로는 엔화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변동성을 엄청 키울 것 같고요. 네. 또 올해 뭐 리스크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세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환해지 행태가 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엔화 약세 전망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환해지를 하고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고 반면에 내국인들은 환해지를 덜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환의 방향성이 바뀌다 보니까 이 포지션들이 반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화 강세를 더 촉발하거나 변동성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강세 압력을 받고 변동성을 이제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95엔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미국이 어쨌든 금리는 올리니까 저는 그래도 105엔 그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세로 가지면 105엔 정도로 예, 본다. 예. 밴드를 어느 정도나 내려놓고 봐야 돼요, 엔화는? 달러 대비. 지금 뭐 BOJ 입장에서는 아마 뭐 아베 총리하고 구로다 총재의 그 임기 내에는 앞으로도 한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네. 결사적으로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이 차트도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불쩍 뛰었던 이때가 2014년 10월 말에 들고 나왔던 그 QQE2입니다. 네, 네. QQE2는 뭐 아무 내용 없고 그날 사실 들고 나왔던 그 일본 연기금, 네. 일본 연기금의 주식 비중 늘리고 해외 투자 비중 늘리고 그게 이제 주요했던 건데요. 네.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 엔화 약세라든지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니케이 상승 이 부분이 다 지금 QQ2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또 일본 GPIF 일본 연기금도 물렸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2레벨 즉 뭐 한 109 내지 110엔 정도가 무너지고 니케이 한 뭐 18,000포인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제 아베노믹스 내지는 BOJ의 여러 가지 그 뭐 QQE라고 명명되어 온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죠. 네. 예, 그런기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틀어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결사적으로 틀어막으려고 하겠는데 만약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 전 연구님 얘기하신 95엔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나 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하는 타겟이기도 합니다만 그 95엔이 현실화된다면은 주식은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뭐 흔히 엔화를 갖다가 안전자산이라고 안전통화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 뭐 돈 같자는 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본의 돈인데 그게 왜 안전자산인가? 일본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은 한국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특성인데. 맞습니다. 네.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보다 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절대 절대 일본하고 인정 안 중국 하죠. 인정 안 하죠. 네.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엔 강세가 되는 거, 유로 강세가 되는 거는 딴 거 없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시장 흐름에서의 뭐 거의 변함없는 거는 자산 시장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른바 네. 유로 캐리, 엔 캐리가 다시 청산되는 언와인딩 되는 그 과정에서 엔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여신께서 말씀하셨던 95엔이 간다.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차라리 안 가야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스럽고 그거 합니다만 구로다의 BOJ의 저 억지스러운 개입이 성공을 해서 막 110엔은 지켜주는 게 그나마 세상이 편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예. 편하죠. 그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90대로 내려가면 아베노믹스가 이제 망했다라는 결론인 건데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아베노믹스가 실패 그 옛날 처음에 그랬어요.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성공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우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불리한데 망하면 더 불리하니까 제발 성공 좀 해라. 이게 입장이었었거든요. 자,
이제 중국 넘어가 보죠. 지준율 확 낮췄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위안화가 이제 약세로 갔죠. 이게 뭐 약세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매한- 약세를 고시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튼 얼마나 더 추가가 돼요? 저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음. 기존 입장이고요. 5%. 아. 4에서 5%. 네, 5%.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기 중국 쪽에서 제시한 그 실효 환율로 놓고 보면 위안화가 여전히 굉장히 강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위안화 지수 말씀 신규로 네. 론칭한 지수. 예. 여전히 뭐 하나도 약세로 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약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 실제로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로 자기네가 이제 교역하는 나라들 가중치 도서 이제 구한 지수인데 사실 달러가 14년 하반기부터 지금 달러 지수 거의 20% 올랐는데 네. 위안화 환율은 거의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네. 통화 대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다른 통화들은 달러 강세를 다 반영해 왔고 위안화는 위안화는 안 반영 했기 안 했고. 때문에 조금 더 약해질 필요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 중국 환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PBOC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뭐 요즘에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가 엄청나게 이제 디밸류에이션 될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게 캐피털 플로우를 막는 캐피털 이 컨트롤 자체가 뚝이 터질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저는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 캐피털 플라이시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찾아봤더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자기가 달러 이제 뎃을 갚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컨트롤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고 그 받는 거를 솔직히 이제 좀 더 계상해가지고 달러를 밖으로 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거를 찾아낸 거예요. 최근에 그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요것도 막을 거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캐피털 컨트롤에 지금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뚝이 안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로스가 그 약세 베팅을 했었나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로스는 뺐나요 이제 발을? 그건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 못 해봤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시지 않으세요? 모르는 거 물어봐서요. 부장님 아실 것 같은. 예. 아니 뭐 소로스나 카일 바스나 할 것 없이 뭐 지금 그 영화 빅쇼트의 그 누굽니까 그 크리스찬 베일 그 형편 아닐까요? 뭐 미국의 그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주택 시장은 붕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CDS 프리미엄 더 내라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저 크리스찬 베일이 그때 막 카펫에 누우면서 그 난감해하는 그 표정. 그러면서 한 2년인가 또 버티면서 결국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봐서는 그 당시 서프라임 붕괴를 맞췄거나 조지 소로스 한참 그 명성 이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영란은행 공격했던 파운드 쇼 칠 때 네. 그때 대비 이번에는 조금 헤지펀드들이 좀 고생하겠다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이런 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이소룡이는 도복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안 집니다. 그 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무술을 배운 애들한테는 이소룡이는 안 져요. 그런데 어디 저 뒷골목에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뭐 초식도 없고 뭐 그것도 마구잡이. 예, 마구잡이들. 네. 이게 영국이니까 작사를 낼 수 있을 거 BOJ 같으면 작사를 즉 시장 논리가 통하고 네. 네. 이성적인 곳이면은 이게 헤지펀드들이 꼭 뭐 하예나 합니다만 어떤 시장의 어떤 불합리 내지는 어떤 교정되어야 할 부조리를 갖다가 해소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역할도 하는데 중국이 분명 위안화 약세의 압력이 상당하고 또 그래야만이 또 중국이 살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예를 들어서 그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지펀드들한테 먹잇감이 되었다 소리가 듣기가 싫다면은 네. 기어이 이 친구들 손절 칠 때까지 네. 억지스럽게 위안을 막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상대를 좀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네. 그러니까 그 권투 선수가 종합 격투기 선수하고 좀 붙었다. 뭐 그런 이런 셈이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중국에 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회 지금 누가 좀 보셨나요? 양회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의지 자체가 별로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 네. 어느 때보다도 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양에 대한 이슈는 별로 예, 없었다. 그냥 뭐 질적인 성장 도모하겠다. 네. 이 정도니까 크게 임팩트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은 정말 못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니케이가 뭐 6% 빠졌다가 6% 올랐다. 이게 무슨 코스닥 시장에 정말 잡주만도 못할 정도로 변동성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관리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한마디씩 이렇게 쭉 짧게 해주시면 서이사부터. 정말 방망이 짧게 잡고 게임에 임하시든지 네. 아니면 1%대 금리여도 음. 적금을 하시든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실 거면 방망이 무조건 짧게 잡고 하셔야 된다. 네. 그게 싫으시다면 적금을 드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발러티리티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제로 금리로 오래 오다 보니까 다들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오일 가격이 반등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오일 가격이 계속 이 30불 미만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출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현금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캐시가 킹이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도 사실 못할 것 같고 제가 직접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고 예. 그래도 제일 오래 좀 강해질 수 있는 통화는 저는 엔화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해질 때마다 뭐 좀 플레이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엔화를 사놔라. 예, 샀다가 또 다시 또 밑에서 혹시 우리 은행에 엔화 적금 있어요? 엔화 정기 엔화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 달러는 엔 있죠. 선물이 있는데요. 엔 선물, 엔원 역시 선물. 또 우리 또 직업 의식 아니 발동하시는.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 투자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 서 이사님 언급하셨다시피 네. 어쨌거나 호흡이 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2012년 말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소개됐을 때 뭐 어쨌거나 니케이 롱, 엔, 숏 이거는 뭐 일본 정부가 보장해준 포지션 방향이니까 그거 네. 붙들고 한 3년 네. 배 터지게 먹죠. 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어떤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급락세 이거 엄청난 추세였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지금 또 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여기서 유가가 이제 바닥치고 돌았다 해도 그만이고 여기서 유가가 20불 아니라 10불대로 한 번 더 빠져야 돼도 다 50대 50의 확률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방망이 짧게 잡으시란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손절 원칙 지키시고 그리고 첫 이니셜 포지션을 갖다가 어떤 투자 금액에 전부를 다 태우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그렇게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 빼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큰일 났네. 난 몰빵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 손절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좋은 날 오실 겁니다. 좀 미리 얘기해주지.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주간 전망대가 여태까지 사실은 그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은 광고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17일 날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하는 그 글로벌 금융 진단 및 대응 방안의 주제의 금융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신 인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